치매 증상을 보이는 부모가 작성한 상속 유언장, 효력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로 법정까지 간 가족의 이야기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했는지 여러분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서 팀장, 그러니까 갈등의 시작이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 재산을 내가 다 물려주겠다, 이렇게 유언장을 쓰면서부터죠. 네, 일단 아버지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게 2012년 4월이었습니다. 이 진단을 받고 갈수록 좀 증세가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원래 슬하에 일남4녀, 그러니까 단 한 명의 자식이 아니라 5명의 자녀들을 두고 있었는데 숨지기 한 2년 전쯤인 2014년 10월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아파트의 소유권, 당시 한 8억 정도 상당이었고요. 또 채권, 4억 원 상당의 채권 등, 즉 전 재산을 유일한 아들에게 상속한다, 이런 내용의 유언장을 쓴 겁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시에는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었고요. 증세가 갈수록 악화돼서 나중에는 불과 몇 시간의 일조차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잊어버리기 일쑤였고 결국 지난 2016년 사망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어르신 슬하에 일남 4녀를 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4명의 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는데요?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가만히 안 있죠. 똑같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안 되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2012년에 알츠하이머에 걸렸었는데 그 2016년에 돌아가셨어요. 그 중간에 2014년에 유언장을 만들었었는데요. 문제는 그때 알츠하이머 중에도 아들한테 전액을 상속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딸들은 인정을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알츠하이머 증상이 기억력이 없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아들이 자기가 상속을 받으려고 아버지한테 불러주는 대로 적었기 때문에 이 유언장에 상속 효력이 없다라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법원에서 판정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든 이 딸들이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남매 간 재산 분쟁이 벌어져가지고 골치 아프게 된 거죠. 그렇군요. 처음부터 법정으로 간 건 아니었다면서요. 합의를 시도했다고 알려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 가족 간의 분쟁이 늘 이렇게 법정으로 가기 전에 좀 민망하니까 썰어요. 이렇게 가족 간에 합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문제는 예전 같으면 또 집안에 뭐 어른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주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들끼리 하면 합의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법정에 가서 그 판사 앞에서 이렇게 가족 문제를 다 드러내고 합의하게 되는데 서로 민망하고 괴롭죠. 그런 장면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결국 아들과 딸들 법정으로 가게 됐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 아버지의 치매 증상이 어느 정도였는지, 아버지가 판단력이 있었는지, 이게 핵심 쟁점이 됐겠네요. 이 재판은 한 2년 가까이 지리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판사님께서 이 정신 상태 관련된 거를 아마 그 감정 의뢰를 한 것 같아요. 서울대병원에서 실시한 이 간이 정신 상태 검사라는 게 있답니다. 뭐 MMS라고. 아마 총점이 30점인데 거기에서 이 아버지 같은 경우는 21점을 받았던 전력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뭐 이 정신 상태가 온전하다고 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디에서 질문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길에서 주민등록을 주었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돌려주는 게 좋으냐 하는 그런 그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아주 적절히 이분이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것 등등으로 보았을 때 의사결정력이 완전히 결여된 상태는 아니다. 그런 상태에서 작성된 그 유언장이라면 단지 알츠하이머 증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효력을 배척하는 거는 맞지 않다. 결국 그 아들 손을 들어준 결과가 나온 겁니다. 저희가 이 어르신이 직접 본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어려워서요. 방금 말씀하신 이 간이 정신상태 검사가 무엇인지, 여기서 어르신이 받은 21점이 어느 정도 치매 증상을 보이는 건지 직접 전문의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주 간단한 간이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확한 검사는 아니고 스크리닝 하는데 쓰는 검사인데, 뭐 예를 들면 숫자 계산이라든지 지금 여기가 어딘지, 대부분 사람들은 30점 만점에 30점 만점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1점 정도면 거의 일상생활에 크게 드러나는, 크게 지장은 없어요. 정도의 인지기능 장애가 있다고 볼 수 있죠. 21점이면. 그게 대소변 다 가리고 자식 알아보고 그런 건 전혀 문제가 없죠. 그렇게 보이는데요. 제 경험상으로는 MMS가 간이 스크리닝 검사잖아요. 정확하게 그 부분을 검사를 하려면 4시간짜리 검사라든지 그런 거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말 그대로 뭐 간이 검사이기 때문에 뭐 치매다 아니다 확실하게 결론을 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의사결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법원에서도 비슷한 판결을 내렸죠. 네, 과거에 이 망인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아들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역시도 법원에서 좀 고려 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유언장 작성 전에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현행법상 아들, 딸 동일하게 상속을 받아야 한다라는 그 말을 들은 망인이 아니 당연히 아들한테 줘야지. 당시에는 이렇게 주장한 것 같아요. 딸들이라 남의 집 간 아이들인데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도 이렇게 대답한 사정 등을 종합할 때 유언장 작성할 당시에 법률의 효과를 이해하고 판단한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네, 실제 이렇게 유산 상속 재판을 하면 판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마음이 안 좋으실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사이가 좋던 아들, 딸들이 다투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법정에서 네. 원고 피고석에 남매 또는 형제, 자매 이런 사람들이 앉아서 이렇게 돈 문제로 다투고 있는 걸 보면 이제 그분의 그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부모님이 어땠을까 이런 것도 느껴지고 판사도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근데 사실 한편으로는 또 가족 간의 문제를 이렇게 법정에서 차갑고 냉정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하는 또 그런 자괴감도 있지만 또 반면에는 또 이 상속 과정에서 어느 한쪽에 너무 욕심을 부려서 부당하게 또 하는 경우도 있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또 권리를 또 가려줘야 되기 때문에 재판을 또 하긴 해야 되고 그런 좀 약간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한 가지 또 여쭤보면 사실 지금은 뭐 치매 증상을 보이는 어르신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건강한 상태에서 쓴 유언장이라고 해서 모두 다 효력을 지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이 유언장의 네. 그 형식 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큰 곤경에 처하시는데요. 이 유언은 그냥 이렇게 종이에 내가 유언한테 이렇게 쓰고 뭐 지장만 찍는다고 되는 것이 사실 아닙니다. 엄격하게 형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유언의 형식이 5가지로 법에 정해져 있는데요. 5가지요. 네. 자필증서, 네. 녹음, 혹은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술증서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하나라도 요건에 형식이 어긋나면 유언장이 무효가 돼버립니다. 주로 많이 활용하시는 게 자필증서 아니면 공정증서의 유언인데 네. 이 자필증서 유언만 해도 유언장이라고 쓰고 내용 쓰고 이렇게 지장 찍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주소를 안 쓰시면 무효가 되고요. 또 심지어 자기 이름을 쓰고 날인을 도장을 서명을 하고 도장을 안 찍으면 도장 안 찍었다는 이유만으로 또 무효가 됩니다. 사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안 사인을 돼요? 하고 도장도 찍어야 합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딱 엄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다시 그러면 사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이 이 어르신의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했고요. 아버지의 치매도 심각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럼 위원님, 아들이 승소한 거네요. 결과적으로는 아들이 승소했지만 또 완벽한 승소는 아니죠. 아직도 이제 우리 법은 뭐 아들이건 딸이건 똑같이 공평하게 나누도록 돼 있는데 아들한테 전부 몰아줬다면 유류분 제도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 딸 같은 경우는 본래 균등하게 나눴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재산의 2분의 1은 유류분으로 무작정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경우에 법원이 이렇게 판결을 했다고 합니다. 딸들에게 아들이 상속받은 아파트 10분의 1 유류분으로 지급하라. 변호사님, 그러면 10분의 1을 4명의 딸들이 나눠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억에서 10분의 1이니까 1,000만 원을 딸들이 250만 원씩 나눠 갖는 건가요? 딸들 각자 10분의 1씩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군요. 1,000만 원씩이 예를 예, 들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자녀들이 5명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각각 그 5분의 1씩 네. 가져가는 건데요. 유류분이라는 게 그 중에 절반은 법적으로 무조건 확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0분의 1이 자기 몫으로 유류분으로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네. 말하자면 아까 1억 예를 드셨는데 1억 중에 원래 2천만 원이 딸의 지분인데 네. 유류분으로 1,000만 원까지는 그냥 무조건 주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서처럼 망인께서 내 모든 전 재산을, 모든 재산을 아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유언을 남겨도 딸들에 대한 최소한의 그러한 재산은 돌아가게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유언장 내용보다 유류분 제도가 앞섭니다. 유언에도 그렇군요. 불구하고 유류분은 기본적으로 확보가 되는 겁니다. 네. 저희가 실제 판결문을 토대로 이야기를 각색해 봤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남매 간 상속 분쟁 이야기를 좀 다뤄봤습니다.